네, 오늘 머니투데이 방송은 수소에너지 글로벌 통합 솔루션 회사로 성장하고 있는 범한 퓨어셀의 정영식 회장님을 만나러 이번 창원까지 왔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범한 퓨어셀이 이제 상장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또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또 조금 잘 어색하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이제 범한산업그룹 전반에 대한 어떤 간략한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지주 사업 회사인 범한산업을 중심으로 총 8개 회사가 그룹군을 형성하고 있고요. 전체 총 자산 규모는 지금 9,800억, 한 1조 가까이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1990년에 창업에 해서 지금 34년 회사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한 퓨어셀은 2019년 말에 지주회사 범한산업으로 또 물적 분할이 돼서 또 2022년에 상장이 된 수소 전문 그런 기업입니다. 수소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회장님이 이 수소라는 어떤 하나의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어떤 계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좀 먼저 말씀해 주시면은 회사를 이해하는 데 좀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오랫동안 이제 방산 분야에 오래 사업을 해왔습니다. 방산에서 특히나 이제 이런 군함이나 잠수함 사업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공급해왔고, 그 중에서 잠수함에 특히 수소 연료 전지는 잠수함의 그 AIP 시스템에서 핵심 장비입니다. 그 핵심 기술이 이제 대기업에서 매각한다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양수하기 위한 제안을 해서 사업을 양수받았습니다. 그 처음에는 방산의 어떤 특수 목적으로 이런 이 수소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최근에 이제 기후 위기나 이런 이슈들이 많이 부각되면서 전 세계가 수소 산업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저희는 출발은 방산에서 출발했지만은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후 환경에 따라서 수소 산업이 각광받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저희들 수소 산업 전반에 지금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잠수함 얘기 나오니까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이 범한 퓨어셀은 제가 알기로 이제 그 장보고 그죠? 장보고 3. 이 사업에 어떤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는지 그게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되던데요. 잠수함 사업은 시장 진입 장벽이 매우 보수적인 그런 시장이고, 또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바다 삼면을 끼고 있을 뿐더러 조선이 발달되다 보니 잠수함 이 기술이 오래전부터 투자를 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진정하게 우리 순수한 우리 국산 기술로서 잠수함이 건조된 거는 장보고 3 사업이 처음입니다. 순수 기술로는요? 그래서 그 독일의 기술이나 그다음 유럽의 이런 기술 선진국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잠수함 사업에서 장보고 3 사업을 통해서 우리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게 됐고, 그 중에 핵심적인 장비 중에 하나가 이런 수소 연료전지 모듈이 탑재되는 AIP 잠수함을 우리나라가 세계 2번째로 이것을 건조를 해서 상용화해서 도입하게 된 그런 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 역할에 저희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잠수함 건조하는 역량은 전 세계 많은 그 조선소나 국가들이 가지고 있지만은 이런 AIP 잠수함, 수소 연료전지를 탑재해서 운항하는 잠수함은 우리나라가 세계 2번째로 개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 연료전지 모듈이 큰 역할을 했다고 그래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소 연료에 기반을 둔 그런 어떤 엔진이다 이렇게 하면은 또 무인으로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또 기술이 또 발전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렇죠. 지금 이런 무인 방위 산업 무기 체계도 앞으로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직접 그 전시에 참여를 하지 않고 무인 체계로 가는 전환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소음이 없는 에너지원, 이 수소 연료 전지 에너지가
그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인 잠수정을 비롯해서 또 무인 뭐 장갑차라든지 이런 예, 무기 체계도 수소 연료 전지가 적극적으로 지금 고려 도입될 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총에서도 이제 어떤 계열사 간 이제 변화가 좀 적지 않게 있었던 걸로 이렇게 많이 보도도 돼 있고 대표이사분들도 역할을 좀 새로 부여받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떤 이제 수소에 상당히 좀 특화되어 있는 사실 수소에 집중하는 그런 이제 그룹인데 향후 계열사들마다 각각의 어떤 그 이 수소 사업과 연관된 역할이 어떻게 좀 주어지게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좀 그 회사의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수소 에너지 그 밸류 체인에는 수소를 생산하고 또 저장하고 운송하고 또 그 활용하는 이런 전주기 체계가 있는데 이제 저희 회사는 그 전주기 체계에서 생산, 저장, 그다음에 운송, 그다음에 활용 이 전 분야의 기술들을 두루두루 저희들 회사가 지금 투자도 하고 연구 개발도 하고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열사 중에는 근래 저희가 인수 합병한 그 범한 메카텍 같은 경우는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이런 기술에 대해 집중할 계획이고요. 또 그런 기술 상당 많은 그 기술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메카텍. 네. 그리고 범한 산업은 기존의 수소 합축기를 자체적으로 제조하는 역량이 있는 회사고 또 범한 퓨얼셀은 수소 연료 전지와 또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는 이런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이후 활용하는 단계에서는 모빌리티 등의 그 범한 자동차나 이런 데는 수소 버스 생산 계획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의 진짜 생태계가 다 이게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뭐 저희에서 규모가 뭐 대기업처럼 큰 규모는 아니지만은 미래 수소 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저희 회사가 시장에 선점하는 그런 그 지금 구상을 준비를 해서 지금 선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수소 사회, 뭐 수소 경제,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도대체 이제 우리 사회가 언제 이런 어떤 수소 경제로 이렇게 확 좀 이렇게 전환될 수 있을 것이냐. 그 시기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우리 1,400만 이 동학개미들도 뭔가 이 수소 산업이라는 게 성장성은 참 어느 것보다 이 수소 에너지가 높을 거라고 다들 좀 이렇게 인정은 하겠는데 그 시기가 언제 좀 이렇게 개화할 것이며 또 그러면 그 시장을 누가 선도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막연한 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좀 어느 정도 이런 그 수소 경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우리 회장님은 보시는지요? 큰 틀에서 이래 보면은 우리 기후 위기의 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전 세계 각국이 유엔을 비롯해서 국제 기구나 또 세계 각국들이 미래가 탈탄소 사회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만큼 가속을 붙여서 가느냐 이 차원 문제가 있는데 뭐 코로나 여러 가지 그 이런 환경들이 있어서 좀 주춤한 시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아마 지금 현재 이런 기후 위기의 상황을 봤을 때는 생각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이런 친환경 수소 에너지로 전환되려면 비용이 일단 투입이 돼야 됩니다.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고 또 세계 각국들이 거기에 대한 그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뭐 여러 가지 협약이나 이루어지면 빠르면은 뭐 이게 완전한 그 상업 하나 사업이 꽃이 피려면 2030년 정도로 보지만은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것 그때를 대비를 해서 그 뭐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선제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도 수소 산업 하는 회사 중에 유일하게 최근 3년간 흑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지금 퓨얼셀은. 작년에는 여러 가지 몇 가지 그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좀 실제 좀 부진한 실적을 냈지만은 올해부터는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장사 얘기를 한번 해봐야 할 텐데 이 수소 연료 전지 전문 제조 회사인데
우리가 이제 이 배터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익숙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리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네. 뭐 그런 배터리 생태계라든가 그런 2차 전지 이른바 자동차에 들어가는 뭐 그런 거가 많이 익숙해져 가지고 관심도 많은데 이제 수소 연료 전지는 그런 거에 비해서 어떤 좀 장점이 있고 차별성이 있고 이거가 어떤 확장 가능성은 좀 어떤 측면에서 다른 건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뭐 추산이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시면은 그리고 또 이제 퓨얼셀은 범한 퓨얼셀은 어떤 진짜 R&D라든가 그런 준비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건지 그런 걸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소 연료는 전기를 스스로 생산하는 그런 발전기의 역할을 하고 있고 2차 전지는 단순한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에너지 근원을 보면은 수소는 수소를 생산해서 전을 저장하기 때문에 저장량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저장량에 제한이 있고 또 단위 중량이나 단위 부피 그 당 저장하는 에너지 양이 보통 한 1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비교가 안 된다. 예, 그 수소는 앞으로 미래는 모빌리티는 큰 에너지원이 소모되는 대형 상용차라든지 뭐 선박이라든지 선박. 이런 데 수요될 시장이 확대가 될 거로 보이고 비행기는 현재까지 아직 그 R&D를 하거나 이런 데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UAM이라고 요새 이 도심 항공 운송수단 이런 데는 그 배터리로 운항하는 건 단거리밖에 되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거리를 더 확대하기 하려면? 위해서는 수소 에너지로 수소 연료진 탑재하는 UAM이 지금 일단 필요하다.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한 회사들도 있고요, 지금. 네. 그래서 뭐 항공에는 뭐 UAM에 많이 탑재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 얘기하다 보면은 에너지 뭐 충전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그냥 흔히 하는 얘기 뭐 님비. 네. 우리 동네에는 좀 이렇게 이 충전소가 좀 이렇게 없었으면 네. 뭐 안 들어왔으면 뭐 이런 이제 약간 정말 막연한 그런 뭐 불안감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좀 있어요.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인식 사고에 대해서 우리 정 회장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지 한번. 우리가 사는 주위에 수소 충전소 구축이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는 건 사실이죠. 수소 폭탄이라는 이런 개념이 일반 시민들 생각 속에는 잠재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수소 충전소가 수소 폭탄과 연계시키는 것을 과학적으로 맞지 않고요. 수소 폭탄이라는 건 큰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장치인데 그거는 수소 충전소에서 화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아니다. 네, 불가능하다. 수소 충전소는 단순한 가스를 압축해서 저장하는 정도 수준의 폭발력인데 네. 그거는 우리 도시가스를 충전소로 운용하는 거와 비슷한 수준의 우리가 어떤 안전 위험성을 갖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수소라고 해서 뭐 원자 폭탄이나 수소 폭탄 이런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은 사실과는 조금 더 과장되고 왜곡된 현상이라고 봅니다. 범한 산업의 수소 압축기가 상당히 그 기술력이라든가 성능이 상당히 우수하다 이렇게 제가 좀 들었는데 네.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왜냐하면 수소는 또 이 압축 장비 이 기술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수소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네. 일단 압축해야만 밀도를 높여야 이거 운송하거나 저장해서 쓰는 에너지원 가치가 생깁니다. 그래서 네. 그걸 액화시키든 기체로 압축하든 두 가지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범한 산업이 올해도 33년간 압축기를 제조한 경영력을 압축기.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압축기 기술이 수소 압축기를 개발하게 돼 있고요. 지금 네. 범한 산업이 개발한 다이아프램식 수소 압축기는 압력이 지금 현재 900바에서도 아주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성능을 시장에서 지금 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900바면은 뭐 어느 정도의 압력이라고 좀 봐야 될지 좀 그런 거.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수소를 저장해서 쓰는 압력 수준이 700기압 정도 지금 상용해서 쓰고 있죠. 네. 그러면 그 700기압을 충전하기 위해서는 압축기는 900기압의 성능을 가져야 됩니다. 그 해외는 아직까지 통상 한 350바 정도의 압축을 해서 사용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고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한번 충전해서
운송해서 그러니까요. 사용할 수 에너지원이 좀 그래 되면 절반은 줄어든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는 좀 모험적이지만은 기술이 굉장히 앞서 있다 그래 봅니다. 또 이제 수소 에너지, 수소 생태계 하면은 또 이제 해외 시장과 또는 해외 기업과 나라 밖 국가들과의 어떤 협력, 교류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범안은 어느 나라와 좀 밀접하게 좀 교류를 많이 하고 있고 향후 어떤 좀 구상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수소 연료 전지에 관련 시스템이나 스택 관련 기술은 특허를 우리가 다 자체적으로 다 보유하고 독자적으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그 에카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국내 기술은 실증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사실 장벽이 아직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미쯔비시 중공업이나 미국의 차트 에너지, 차트사와 그 상호 협력 관계를 맺고 지금 공동 비즈니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내가 이제 시범적으로 많은 에카 수소 충전소들을 지금 많이 구축하고 있는데 세계 시장도 미래에는 결국 다 에카 수소로 활용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국내에서 이런 우리가 구축한 이력, 실적을 가지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데 매우 강점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화석 연료에서 맞아요. 이런 태양광이나 이런 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수소로 생산해서 거기 생산해서 에너지를 수출하는 이런 계획들을 많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동과 호주, 저희도 중동 시장과 호주 시장을 지금 여러 차례 시장 조사도 하고 또 현지 회사들과 접촉도 하고 또 상호 방문도 하고 해서 뭐 수소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해외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회장님 얘기를 이렇게 직접 듣고 있으니까 수소 사회가 내일 모레 당장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고 진짜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거의 끝으로 회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사회가 이제 언젠가 203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멀지 않은 미래에 오게 될 이런 수소 경제, 수소 생태계를 맞이하기 위해서 좀 가장 시급하게 좀 준비해야 될 어떤 일, 준비해야 될 뭐 어떤 정책적인 뭐 지원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가 있다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이게 기업들만이 이걸 끌어나갈 수는 없어요.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뭐 연구개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술을 확보하고 미래 사업에 대비하는 역할들은 기업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또 수소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것은 이런 비용이 증가합니다. 일반 우리 화석 연료에 비해서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 국가나 이런 정부가 그 지원 제도나 뭐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그 정책이 도입돼야 되고 또 탄소를 과도하게 배출하는 이런 그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좀 부과하는 이런 정책적인 반영이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그래야 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그 유엔사나 뭐 기후 협약 총회나 이런 데 통해서 그런 것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또 가이드라인을 지금 권고 정도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각국에다가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게 언젠가는 강제되지 않을까. 의무화되고. 네. 이유를 중심으로 해서 그게 최근에 뭐 이런 아리백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도입되고 하는 것은 그런 거의 한 일환이라고 봅니다. 미래는 더 강력한 제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는 이런 정책이 마련돼야 이 사업이 꽃을 피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주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투자자분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수소 사회, 수소 경제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께 좀 이렇게 회장님이 좀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직접 좀 부탁드릴게요. 수소 산업이라는 거는 미래 사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지금 현실에 당장 수소가 경쟁력이 있는 그런 에너지원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탈탄소 사회로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수소가 그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다 보면 수소 산업이 꽃이 피기 위해서는
시간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장한다 이래 봅니다. 지금 다행하게도 저희 회사는 여러 수소 산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뭐 최근 3년간 흑자를 내는 그런 회사에 포함되어 있고, 저희 회사는 이제 안정적인 그 사업 구조를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군수용 연료전지 시장에 우리가 선점하고 그 매우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기술과 그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 구도를 잡고 나가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회사들보다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잠수함 연료전지를 비롯한 군수 연료전지 시장이 그걸 또 정체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또 세계 정체나 이런 걸 봐서 그게 의외로 친환경 에너지 시장 오기 전에 이런 방산 시장을 통해서 수소 산업이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에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잠수함 시장에서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또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이래 되면은 뭐 저희 회사한테는 아주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